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청년층의 정치 무관심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입시비리의 장본인이 만든 비례정당을 지켜보기가 괴롭다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존재 자체가 청년들에게 상처가 되는 정당입니다. 청년들은 입시 비리도 문제지만 반성을 안 하는 뻔뻔한 태도가 더 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리 당사자가 정의로운 듯 심판자 행세를 하는 걸 보면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청년들은 아무리 정부에 불만이 있더라도 최소한 비리 세력이 심판자 역할을 하는 정의가 거꾸로 된 세상이 열려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청년층만의 문제의식이 아닙니다. 방탄연대를 맺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계속해서 중산층 서민의 영린을 건드리는데 국민적 분노가 쌓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에게서 부동산 의혹과 아빠 찬스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1번 후보의 남편이 초고액 수임료 정관예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모든 국민의 상식을 짓밟는 일들입니다. 탱자나무에서 귤이 나올 수 없듯이 비리 연루 세력에게서는 결코 국민을 위한 정치가 나올 수 없다는 분명한 정표들입니다. 벌써 이런데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2조 연대가 만에 하나 의회 권력을 잡았을 때를 상상하면 한숨부터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자들이 내세우는 정권 심판론은 결코 국민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단지 방탄용 배지를 달기 위한 정치공학적 수단일 뿐입니다. 이들이 권력을 잡으면 민생개혁, 정치개혁은 아랑곳 없이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를 발목 잡는 데 몰두할 것입니다. 부동산 의혹, 정관예우 의혹, 아빠 찬스 의혹은 국민의 영린을 직격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편법 대출의 피해자가 있냐고 되묻고 정관예우라면 160억을 벌 수 있다고 큰소리칩니다. 이런 세력이 다른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비리 연루자들이 심판자의 완장을 차고 법질서를 유린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정치가 퇴행하고 미래 세대가 희망을 잃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2조 심판은 불공정에 대항하는 청년들, 상식을 지키려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호소입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심판자를 자처하는 가짜 심판자들을 심판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헌정 후보 부부에 대한 논란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남편인 이종건 변호사는 검사 재직 시절 MBI 다단계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수사 책임자로서 최상위 모집책의 외화 밀반출과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등을 인지하고도 조사와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만이 아니라 박헌정 후보 본인도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검사 해임 전까지 1년 9개월 동안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고서 억대 연봉을 수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말로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팠다면 지금은 어떻게 공직을 수행하려는 것이 해명이 필요하고 아프지 않았다면 흔히 말하는 월급 루팡으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에는 이제 조국의 강에 이어 박헌정의 강이 흐를 기세입니다. 박헌정 후보 부부는 지난 정부부터 친문 정치검사 노릇을 했을 때부터 현재의 여러 논란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22억 수임료는 어떤 변명을 해도 납득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이 부부를 감싸는 조국 대표 본인이 작년에 정관예우가 아니라 정관범죄, 정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조만대장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조국 대표의 다시 하겠습니다. 아무리 조만대장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 해도 조국 대표의 내로남불은 매번 들을 때마다 충격적입니다. 비례대표 선순위 후보들은 그 당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박은정 후보가 비례대표 1번이라는 것은 조국 혁신당이 국민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정당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은정 후보는 국회의원이 되려 하기 전에 스스로의 행적을 돌아보고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대표 역시 박은정 후보 부부를 끝까지 감싸겠다면 앞으로 감히 국민의 뜻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불법 대출 의혹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결코 참을 수 없어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와 이를 덮기 위한 거짓말이 그것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한 2020년 11월은 15억 원 초과주택의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양문석 후보는 대부 업체에서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아파트를 샀고 그 대금을 갚기 위해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위장시켜 불법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강남 아파트에 대한 물욕의 전 무리한 투기이자 불법 대출이었습니다. 양문석 후보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 금액이 수억 대라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마치 내용을 모르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이 해명이 먹히지 않자 나중에는 새마을금고가 먼저 사업자 대출을 제한해서 편법에 눈을 감았다고 문제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양문석 후보 측이 사업자 위장을 위해 허위의 억대 물품 구입 서류까지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을 뿐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비판이 쏟아지자 피해자가 있냐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양문석 후보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피해자이며 이런 기막힌 소리를 들어야 하는 국민들이 피해자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불량품이라고 지칭한 바 있는데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양문석 후보야말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불량 후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친명이라는 이유로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비명이었던 전해철 의원을 잘라내는 데 급급했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양문석 사태는 친명횡재, 비명행사 공천의 산물입니다. 양문석 후보만이 아니라 민주당에는 부동산 의혹, 아파트 찬스 의혹, 막말 논란에 휩싸인 후보들이 허다합니다.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알았으면 이런 공천을 한 것인지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실 차례입니다. 불량품을 파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불량 정치인들을 대거 공천한 민주당도 반드시 심판받아야 할 것입니다.